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관계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 상담을 22년간 이어온 박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관계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여성 유형 7가지를 다뤄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고마움을 모르는 무반응형 인간.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중년의 관계에서 무반응은 단순히 말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무시하고 그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죠. 이처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장 씨는 어느 날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정성껏 상을 차렸지만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간이 싱거워. 그 한마디에 장 씨는 다시는 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반응은 원했던 거죠. 이런 무반응형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말과 표현이 생명입니다. 고맙다는 한마디, 미소 한 번, 손을 살짝 잡아주는 그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무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감정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 사람은 감동도 없고 피드백도 없다는 실망이 쌓이기 시작하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관계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맛있다, 고마워 단 3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걸 아끼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반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의 온기를 갉아먹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정성에 무심히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런 무반응에 마음 다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그건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2. 자기는 안 하면서 남자에겐 100% 요구하는 여자.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모든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나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곤 하죠. 부산에 사는 58세 최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돕는데 아내는 남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로 당연하다는 듯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말로는 사랑이니 헌신이니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준이 오직 타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선물도 받기만 원하고 데이트 코스도 상대가 짜길 바라며 감정 표현도 먼저 해주길 바라는 태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겐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착취죠. 관계에서 서로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면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참지만 나중엔 그 무게가 불만으로 쌓이게 되죠. 왜 나만 노력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과한 거야? 라며 오히려 서운해하고 상대가 지쳐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태도는 결국 상대를 외롭게 만들고 관계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괜찮지만 상대는 안 괜찮은 요구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걸 상대에게만 바란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3. 남자의 감정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감정 없는 여자.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감정을 나누지 않는 여자와 함께하는 남자는 점점 말라버리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마음도 그 앞에서 자꾸 부딪히다 보면 결국 메말라버리죠. 인천에 사는 51세 김 씨는 아내가 늘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늘 똑같은 얼굴입니다. 처음엔 무덤덤한 성격이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관계 자체의 온도를 식게 만듭니다. 감정 없는 여자라고 해서 화를 내거나 차가운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느낌도 표현하지 않는 상태. 상대의 말에 웃지도 않고 함께 있어도 감정 교류가 없는 모습이죠. 남성 입장에선 벽을 마주한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의 공백이 쌓이면 남성은 점점 자신의 감정마저도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시도하다가 계속 무반응을 경험하면 결국 자신도 무뎌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계는 존재하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지만 안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이미 식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노력해도 그 사랑이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공감, 작은 리액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감정을 드러내는 걸 피하고 계신가요? 혹은 그런 무표정한 관계에 지쳐 있는 건 아닌가요? 관계란 서로의 마음이 닿아야 유지됩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나눌 의지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4. 남자의 지갑만 노리는 기생충형 아줌마. 연애든 결혼이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둘러싼 태도는 관계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특히 남자의 지갑만 바라보며 만나는 여자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죠. 이런 관계는 결국 남성에게 상처와 허무함만 남깁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이 씨는 한때 이 여자라면 정말 괜찮겠다 싶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뜰히 챙기고 다정했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대화 주제는 늘 돈이었습니다. 여행, 선물, 외식, 심지어는 생활비까지 은근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말이 습관처럼 들려왔죠. 이런 여자의 특징은 남자의 노력이나 인격보다는 지갑 사정에만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서적 교감에는 인색하면서 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생일, 기념일엔 고가의 선물을 기대하고 일상적인 지출도 마치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거절당하면 서운하다는 감정을 무기로 삼아 남성을 죄책감에 빠뜨리죠. 무서운 건 이런 관계에 빠진 남성들은 처음엔 자신이 사랑을 주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결국 남자는 지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여자를 향한 감정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사랑이란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채워줘야 하는데 이런 기생형 인간은 그 모든 균형을 일방적으로 깨뜨립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것을 소비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누군가의 마음보다 통장 잔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누군가의 지갑만을 노린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5. 예쁠 때만 여왕 대접받으려는 전성기 착각. 누구나 한때는 빛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예쁘고 주목받던 순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았던 기억은 분명 소중하죠. 하지만 그 기억에만 매달려 오늘의 자신을 잊는다면 그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뻤던 시절엔 다 날 위해 움직였는데라는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소중한 관계를 왜곡시키곤 하죠. 대전에서 50세를 넘긴 한 여성은 젊은 시절 외모로 주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녀의 밝고 화사한 이미지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여전히 예뻤을 때 받았던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며 상대에게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문제는 전성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현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그 시절의 자신은 잊지 못하지만 지금의 태도나 말투, 상대를 대하는 방식은 돌아보지 않죠. 마치 과거의 영광을 잊고 현재를 살아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관계란 현재의 나와 상대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말, 공감, 함께한 시간이 채워야죠.
하지만 전성기 착각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외모로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노력 없는 인정만을 요구합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불러옵니다. 상대는 점점 이 사람은 나를 파트너가 아니라 팬처럼 대하길 바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에만 기대어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예쁜 시절은 지나갔어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를 가꿀 줄 아는 태도와 상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6. 청소도 정리도 못하는 쓰레기집 여왕. 사람의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특히 집안의 상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곤 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집안은 마치 전쟁터처럼 어질러져 있는 경우 그 모습은 함께 사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안깁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남성 김 씨는 결혼 초기에 아내의 외모나 성격에 반해 큰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며 청소는 나 몰라라 하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집안일까지 다 하게 되니 지치더군요. 문제는 단순히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무기력함과 무관심이 쌓이게 되고 그 분위기가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숨쉬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쓰레기 더미처럼 관리되지 않는다면 함께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휴식과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게다가 정리는커녕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정당화하거나 오히려 지적하는 상대를 예민하다며 몰아붙이는 태도까지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배려의 부족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동거는 시간과 함께 감정의 피로를 가져오고 결국엔 관계의 애정마저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나로 인해 상대가 불편할 수 있다는 자각은 필요하죠. 사랑받고 싶다면 적어도 함께 있는 공간은 서로를 위한 배려가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삶의 태도가 그 공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지는 않은가요? 아무리 외모가 단정해도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 매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7. 여자니까 당연하다는 공주병 아줌마. 여자니까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태도, 그 속엔 때때로 과도한 기대와 책임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마치 나는 여자니까 대접받아야 해라는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른바 공주병 아줌마라 불리는 유형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씨는 결혼 초기 아내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받는 입장에만 머물렀다고 합니다. 외출 준비는 1시간 넘게 걸리면서도 남편이 늦으면 투정을 부리고 살림은 안 하면서도 집안일에 대한 불만만 늘어갔죠. 나는 여자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냐? 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고 합니다. 공주병적인 태도의 핵심은 노력 없이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외모, 나이, 역할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사랑을 얻기보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나는 여자니까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기 쉽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여자는 원래 예민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남자가 해야지라는 식의 태도는 결국 상대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독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엔 파탄에 가까워지죠. 성숙한 관계는 성별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성이기에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해 이런 걸 해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당연함을 당당함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특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의 결과입니다. 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당연함에 기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요구하며 감정을 나누지 않는 태도는 결국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말라가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교감이고 존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표현,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 깊은 관계로 이어지죠.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따뜻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셨다면 그 자체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